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너리스탁의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장도 계속 강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저는 7시 20분에 하는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7시 10분부터 문을 엽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서울경제 또 아나운서도 출연을 하고 저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상담 방송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대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시장이 뭐 빠지질 않아요. 뭐 앞으로도 잘 안 빠질 겁니다. 그거 왜 안 빠지느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 우상향으로 튼 상태에서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유럽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30포인트 남았습니다. 유로스탁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최근의 고점, 그러니까 올해의 고점을 넘어간 시장도 몇몇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올해 신고점을 넘어갔고, 역사적인 고점은 조금 남겨놨는데,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잘 버티고 있고, 미국 시장도 움직임들이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안 빠지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봅시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잘 맞히는지 그 부분들을 여태까지 봐왔을 거예요. 근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 아침 방송은 매일 하고요. 거의 빠져본 적 없고요. 17년 동안 계속 리딩을 해왔고, 서울경제에서는 2014년도 10월 달서부터 해왔고, 하여튼 방송 자료는 2014년도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서 2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여기서 현금화 대응 많이 시켰었던 적이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것도 다 맞췄는데 그냥 최근만 따지면,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떨어지고 나서 3월 16, 17, 뭐 18, 19 분할로 3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잡아 들어갔고요.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이거는 서울경제 제가 2020년도 있을 때에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화 대응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서 분할 매수 정확하게 잘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2022년도가 아니네. 맞네. 2022년도 1월 17일 날 여기네요. 여기 1월 17일 요쯤 요 라인에서 이거 깨질 때 이제 하락장이 됐다라고, 2022년도에서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2022년도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작년 10월 달서부터 얘기하기를 이제는 계속 급락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 일본 시장처럼 박스권 장세가 되면서 더 이상은 안 빠질 거다. 왔다 갔다 재밌는 박스권 장이 될 거다. 그래갖고 2022년도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12월 달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줬고, 계속 박스권으로 가다가 이거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상승장이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3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흐름이죠. 이전에는 작년을 얘기를 하면은 계속 반등 줬다가 많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결국은 더더더더 많이 빠지는, 그래서 추세 방향이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 장은 우상향이죠. 우상향으로 틀고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
제가 3월 달에 이제 상승장이 올 거다. 박스권장 아니고요.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아마 모든 방송사에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을걸요. 상승장 온다고. 왜냐면 저도 3월 달에서 조금 약간 모험을 건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 이 시장이 대부분 다 박스권을 얘기했을 거예요. 3월 달에. 왔다 갔다 또 흔들릴 것이다. 또 흔들리면 또 많이 빠지면 또 사면 또 올라가고 뭐 아마 그런 박스권들을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냥 대놓고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과감 없이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강연회가 또 있었고 3월 때 상승장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위해서 사실은 근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만 갔었죠.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제약주도 가고 철강주도 가고 그래서 오늘은 또 철강주가 가고 조선주도 가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도 가고 원전테마도 가고 전력설비도 가고 이게 순환매입니다. 지난주에서도 철강주 가고 건설주 가고 조선주 가고 엔터주 가고 그렇죠? 반도체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종목들이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건 시장이 계속 더 올라가기 위한 흐름이고요. 과거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서도 2020년도에서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그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 요 사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시장을 순환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는 일부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승점으로 나중에 시장이 이제 꼭대기를 찍을 때쯤 하면은 결과를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 이 상승장이 짧게 끝날 것 같은 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더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과 또 자세한 얘기는 아침 방송에도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가 또 가겠어요? 제약주가 또 가겠죠? 철강주 지금 가고 있고 건설주는 지금 뭐 PF 대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미분양 사태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지금도 오늘도 움직였죠 걔네들. 2차 전지 움직이면은 2차 전지 장비주, 충전 인프라 관련주 이런 애들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최근까지는 전해질이나 리튬이나 그런 희귀금속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얘네들도 순환을 할 거고 왜냐면 시장이 여기서 바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가겠죠. 이 얘기 많이 했던 얘기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코스닥은 909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좀만 더 올라가면은 뭐 1000도 가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쉽게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장현장을 여러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현장을 하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크게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려면 미국하고 유럽 시장부터 박살을 내야 돼요.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 계속 신고점 가겠다고 특히 유럽 시장 강하죠. 미국은 유럽 시장 따라가죠. 그럼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 잘 안 내려오면 쟤네들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추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는 이제 고만 가도 되고 안 움직이는 지금 바닥에 있는 게임 주서부터 해가지고 많죠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 음식업종도 되게 많고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도 지금 바닥에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OLED 장비도 굉장히 바닥에 있는 애들 있고 반도체 장비도 뭐 주성 엔진이나 좀 움직이고 뭐 유니테스나 몇몇 애들 걔네들만 조금 움직였지 대부분 아직도 바닥에서 아직 못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키를 맞추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수는 제가 계속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90점을 줘도 되는데 그냥 시장 점수 85점 우면 괜찮은 겁니다. 수면은 정말 좋은 거고 우도 좋은 거예요. 우도 정말 좋은 거고 수는 정말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폭등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다 이러면은 수 정도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그냥 우 정도만 주는 거고요. 미까지는 좋습니다. 점수에서 미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점수 70점이냐 80점이냐 90점 100점이냐 미는 70점 이상 그렇죠. 70에서 75점은 미를 따지고 80에서 85점까지는 우고 90점에서 뭐 100점까지는 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양가 그러니까 60점대 50점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시장 점수 85점 우면은 괜찮은 거고요. 매수 포인트도 괜찮아요. 뭐 바닥 종목들 괜찮은 애들 많고 오늘도 아침 방송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테마주 다 움직이길래 그쪽을 이제 딱 차트를 보니까 넘어가고 좋아 보여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요즘에 시장이 뭐가 섹터가 움직인다 싶으면은 잘 안 꺾이죠. 잘 움직입니다. 원래 한전산업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좀 안전하고 더 만만한 한전산업은 시가총 2천억밖에 안 되지만 두산에너비티는 11조 정도 하니까 그쪽 더 안전해서 그쪽을 줬는데 매수 포인트 85.5고요. 근데 섹터는 사실 오늘 철강주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야, 이거 원전 테마를 오늘 아침 방송에 추천을 할까? 철강주를 줄까? 고민하다가 원전 테마가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게 아침에 하나 있었었죠. 막판에는 이화전기가 들었지만 처음에는 재룡산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놈이 그래도 좀 더 강하겠지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준 건데 그래도 철강주가 오늘 일단 특징주로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특징으로 움직였던 종목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도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슈도 살펴보고 종목도 살펴보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는지 아닌지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많이 올라가요? 어딜 많이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 애들만 있던데. 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못 사죠, 사실은. 포스코 스틸리온. 자,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상승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작년에서는 이거를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년장이죠. 그리고 재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 7월 달서부터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도 뭐 수익 내고 싶어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얘도 그냥 빠진 거예요. 자,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빠졌죠? 자, 코스피 빠졌고, 자, 코스닥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뭘 해도 먹기가 어려워요. 먹기는커녕 마이너스 50% 안 깨지면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얘도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를 마이너스 70%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2월 달 여기에서부터 떨어졌었어도 마이너스 55%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이름이 바뀐 건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는 공략할 때에서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가 당하지만 지금 시장이 상승장으로 도니까 차트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더 이상 저점은 안 깨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들다가 조정받다가 넘어가더니 아예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죠. 지금 얘기해드린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하락장을 만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만나볼 거고요. 똑같은 종목인데 마이너스 50%, 70% 깨졌던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뭘 들어가서든 돈을 다 깨먹었던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80%까지 깨먹었던 종목인데 상승장을 만나면 그 깨먹었던 정말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종목들이 수익을 100%, 200%를 갖다 줘요. 왜 그래요? 시장에 맞춰 종목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돈 안 깨지는 게 잘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뭘 해도 먹는데 이제 거래가 실려 있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벗기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슈가 지금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슈는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열혈 강판 가격을 뭐 톤당 5만 원씩 올린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가격을 올리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가격을 올렸고 작년 하반기에서도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또 인상을 했고 해서 2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인상을 하는데 인상하는 이유는 뭐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이 이제 계속 강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격을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달부터 또 냉용도금 제 가격도 톤당 3만 원을 인상을 했다라 그러고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지금 꾸준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이제 크게 악화됐던 실적이 다시 개선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얘는 상한가를 갔고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자, 뭐 수익이 났다? 냅두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6만 원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는데 얘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넘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급락도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착안을 하라 그랬죠?
하락장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게 한 달이야. 한 달 떨어졌는데 잠깐 반등 주더니 또 2달 때 떨어지고 2달 떨어졌는데 또 3달 떨어지고 3달 떨어졌는데 조금 반등 주나 했더니 넉 달 떨어지고 장년장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1년 내내 떨어져요. 잠깐 반등 주고 열심히 떨어지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1년 동안 떨어지고 정확하게 따지면 재작년 7월 달서부터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재작년 7월 달서부터 빠졌는데 그때는 눌림목으로 봤어요. 근데 작년 1월 17일 날 보니까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 코스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하락장 시작이구나. 근데 정말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니까 1년 6개월 떨어진 건데요. 어쨌든 요것도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 상승장이 됐으면 이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많이 올라갔다고 못 간다? 뭐 조정받는다? 많이 빠진다? 이제 뭐 몇 개월 갔다고요. 2년 여기 1년 6개월 떨어진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럼 1년 6개월 떨어졌으면 1년 6개월 올라가면 안 됩니까?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장이 상승장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지금 종목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서도 3월 달에서 4월 달 딱 한 달 막 급등 나왔었잖아요. 많이 급등 나와도 다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 다음 해에서도 1, 2, 3, 4, 5, 6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죠. 그런 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달까지 올라간다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신밖에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다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꼭대기에 다시 쫓아가죠. 여기서 팔아먹고 꼭대기 쫓아갑니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년이 넘게 올라갔다면 1년 좀 넘게 여기가 6월 달, 7월 달이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포스코 스틸리온도 조정받아도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몇몇 종목들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하이스틸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이스틸. 얘도 좀 덜 갔는데 조정받으면 매매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장이라는 거에 착안을 했을 때에서는 그래? 너 조정받아? 그러면 공략하면 먹을 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넘어갈 흐름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박스권장이나 하락장으로 봤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절대 안 해요. 하락장이다? 여기를 어딜 넘어갑니까? 2,000원 깨져야지. 하락장으로 봤다면 이건 2,000원으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못 가요 이거. 2,000원 깨지는 거예요. 2,000원 깨지면 다행이게 나중에 폭락에다가 투매까지 나오면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락장. 상승장은 고점을 못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봐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면서 그러니까 미친 장이라 그러죠. 종목들이 미쳐 날뛰어갖고 막 뚫고 날아다니고. 에코프로 봐봐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있는 흐름들이 다른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하이스틸도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조정받으면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TCC 스틸. 얘는 이미 미쳤네요. 이건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얘도 많이 올라갔죠. 대형주 치고 많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지수를 어느 정도 땡기는데 얘도 역할을 했죠. 그리고 KG스틸이라는 종목도 있고 KG스틸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서 하라는 얘기는 가격을 좀 싸게 내려오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이것도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넘어가게 생겼죠. 뭐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만약에 이런 데 물렸거나 이런 데 물렸거나 이런 데 물린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팔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박스권장이나 하락장에서 만약 이렇게 올라왔으면 빨리 지금 던져야 돼요. 다시 떨어지거든요. 이게 7,500원 깨지고. 근데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작고 또 넘어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15,000원 갈지 17,000원 갈지. 어쨌든 가기는 갈 거다. 얘만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다 갈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종목들이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고점을 몇 년을 걸쳐서 갈지는 모르지만 다시 언젠가는 한 번은 갈 거예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물론 그 중간에 하락장이 도래하게 되면 종목은 상승으로 왔었던 그 목표치를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직 하락장에 대한 신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이제 피구름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종목들 반토막 나기 시작하니까 현금화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에서는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 까먹으세요. 분명히 이정수 전문가가 2년, 3년 뒤에 KG 스틸이 26,000원 간다라 그랬는데 라고 해도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표치를 다시 수정해서 얘기를 해요. 얘의 목표치는 500원입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연속 하한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1,000원이 깨져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종목의 목표치가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상승장일 때에서는 추세 방향도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세력들이 돈 놓고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하락장일 때는 세력들이 돈을 다 빼고 밑으로 일부러 깨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라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아마 계속 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세아비스틸 지주도 있는데 자 세아제강 얘도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은 못 사요. 얘는 이제 아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이것도 공략이 되고 여기서 걸리는 아직 얘는 우상향으로 아직은 안 돌렸어요. 상승하고 이렇게 아직은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고 좀 만만한 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동국제강이 있죠. 이런 애들 아직 바닥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인데 고려아연도 좀 더 돌려야 되지만 바닥 자리에서 얘보다는 동국제강이 낫겠네요. 아마 동국제강은 아마 바닥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강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서 근데 단점이 하나가 좀 무겁죠, 얘가. 근데 지금 무겁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거운 종목들도 꽤 잘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전산업인데요. 원래 오늘 표역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한전산업을 갖고 가려고 했었는데 자, 일단 이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송전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민간 시장에다가 개방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오늘 아침 뉴스는 아니고 어제 나왔던 뉴스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한국수자원 전력공사 한수원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간의 상호 지식 제작 재산권 그 분쟁을 이제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정적인 합의 이슈 때문에 또 원전 테마가 또 움직인 경우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좀 섞였는데 자 관련주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기술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같이 섞이면서 국민들의 좀 반발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아마 국민들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잠깐 다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언제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두 가지 이슈가 호재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건데 또 우리 기술도 한전산업도 보면은 이슈가 만나서 움직인 거지만 움직이기 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봐요. 여기서 하루만 딱 돌리면 차트가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작년 내내 빠지다가 아마 원전 테마 이슈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테마가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그렇죠. 작년 3월 달서부터 해서 언제 움직이나 하면서 들어갔던 종목일 거예요. 맞죠? 그랬는데 거의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맨날 마이너스 40%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많이 배신을 느끼고 이 종목을 왼수처럼 느끼면서 아마 손절한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들에 대한 고통을 아주 그냥 짜낸 거죠. 짜내고 나서 이거 고통의 종목이에요. 고통의 종목. 작년 3월 달서부터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원전 테마가 움직일 거다라고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많이 속였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가긴 몇몇 애들은 조금 가기는 했어요. 몇몇은 가긴 했는데 얘처럼 이렇게 안 간 애들도 꽤 많았고 중간중간에 뉴스들이 있었고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도 계속 있었고요. 유럽에 이제 수주 소식도 계속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는커녕 맨날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지겨울 때쯤 이미 손절이 다 나갈 때쯤 해갖고 한 1년 가까이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개인들이 다 떠나니까 뭐가 돼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죠. 우리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거예요. 주식이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의 정비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뉴스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혀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괴롭힌 다음에 개인들이 떠나게 되면 나중에 올려놓고 막 올린 다음에 호재로 붙여놓은 다음에 개인들 또 물량 또 고점에 또 넘겨주고 또 자기네들은 다 팔아먹고 또 떨어지고 호재 뉴스로 다시 물량 넘겨놓고 또 악재로 다 떨어놓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주식의 반복이죠. 그래서 뉴스를 가지고 쫓아갈 게 아니고 시장을 보고 바닥에 있을 때 접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원전 테마주들이 좀 전에 있었던 이슈들로 움직여서 아침에는 들어가기 좋았는데 지금은 다 떴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차트들이 지금 다 다시 살아났는데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대형주인데 차트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바닥이죠. 이렇게 보면은 바닥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침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정고점 돌파했던 그래서 양호해 보여서 제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잘 올라갔는데 최근에 수급이 좋아서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 다른 애들은 마찬가지. 왜냐면 이게 수급이 종목별 수급을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외국인들이 220만 주나 담았죠. 그러니까 최근에서 이렇게 담았어요. 계속 이렇게 빨갛게 기관들도 담고 그래서 많이 담았고 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침 방송에 추천을 하긴 했는데 얘는 지수 관련주이면서도 원전 테마이면서도 과거 두산중공업 얘가 계속 상승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 서전기전, 그러니까 전력, 전선, 원전 다른 애들도 당분간은 강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단타치기에는 좋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원전 테마주도 좀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아침 방송에 얘기했었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반도체 또 갈 겁니다. 왜냐면 순환매가 나와야 되니까. 시장이 좋아요. 자, 하나마이크론 많이 올라갔어요. 62% 올라갔습니다. 11월 17일 날에 추천하고 나서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도 그렇고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의 힘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넘어간다고 봅니다. 신고점. 유럽 시장도 신고점, 미국 시장도 강세. 아직 걔네들 신고점은 아니에요. 강세.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하나마이크론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상승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란 얘기는 아니고 얘가 신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 제2의 하나마이크론을 찾아야 되겠죠. 시장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안 해요. 요즘에 들어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대세 상승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개인 투자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을 보면 너무 안 좋거든요. 무역 적자 계속 심하게 되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도 뭐 안 한다 했다가 뭐 한다 했다가 뭐 난리를 치고 근데 종목들은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가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와 있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대형주 치고 포스코가 야 이런 식의 각도로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흔치가 않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39만 7,500원. 매수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 2008년도 전, 2007년도 그러니까 상승장 왔을 때 그때에서 휘날레를 친 이후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장이 한번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팔 기회를 준 다음에서 몇 년을 잠수를 탔냐면 1, 2, 3, 4, 5, 6.
6년 동안 잠수를 타고 그렇다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바닥권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워서 올라갈 때에서는 항상 강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섰죠. 날이 섰죠. 날이. 강세를 줬기 때문에 좀 더 강세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먹을 폭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톤당 지금 가격 인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이렇게 각도를 세울 때에서는 차라리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겁니다. 한 50만 원 정도까지 보는데 50만 원을 얘를 50만 원 먹을 거면은 차라리 좀 더 가벼운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아까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포스코가 올라가는 그 폭보다는 포스코가 20% 올라가면 걔네들에서는 2배 이상은 봐야죠. 그러니까 저가 철강주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수익률로는 더 좋고 지금 당장은 꺾이는 모습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수도 강하니까 쉽게는 안 꺾일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오랜 시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고 매수 가격이 좀 싸게 한 30만 원이나 25만 원이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35만 원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세요. 뭐 50만 원 갈지 80만 원 갈지 100만 원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사신 게 아니고 39만 뭐 7천 원 이때 공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고 물리게 되면은 또 못 팔아요. 또 물렸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가능하고 시장도 좋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위치가 가격이 아주 싼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하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담이 들어온 게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 자, 매수 가격은 3,450원이고 비중은 15%인데 3,450원. 이건 뭐 간단하죠. 3,0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은 이렇게 반등 주면. 왜냐면 지금 철강주가 강하잖아요. 그럼 알루미늄, 비철금속들도 강하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튈 겁니다. 그래서 매매로서도 괜찮고 3,000원 깨질 때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했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주소를 올릴 텐데 그러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담 방송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월요일부터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땠었나요? 시장이 장 막판까지는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줬는데 정말 좋지 않나요 요즘? 시장이 정말 뭐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장이 좋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손실이 좀 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막 그 1월달, 6월달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막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끝없이 가는 종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꺾였을 때는 손절을 하셔라. 위에서 공략하는 거 괜찮고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고점권에서 공략했을 때 추세가 꺾였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지지라인 이탈하거나 추세 꺾이면 손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5종목 5%, 10% 손절을 딱 쳐내시고 나머지 5종목 10%, 20% 수익을 내시면 계좌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거나 종목들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장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방미, 그다음에 철강, 원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다 뭐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오늘도 여전히 강했거든요. 그러나 2차 전지 얘기 이제 좀 약간 식상하잖아요.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리튬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여전히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고 에코프로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반도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급이 그러니까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시장이 들려주는 스토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금요일 날 강했던 포스코 패밀리들, 포스코 형제들 종목 뭐 4-5개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이름 바뀌어서 포스코 DX,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오늘 진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내일도 강한 또 수급이 계속 쏠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좀 쉬었다 또 올랐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걸 제외하고 2차 전지를 조금 제외하고 보니까 지금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왜 하필 포스코가 또 강할까라는 부분 보면 철강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시세를 뿜어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4월 26일 날 이제 방미,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벤트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교적인 이벤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정상들끼리의 만남은요. 그냥 악수하고 밥 한 끼 먹고 좋은 얘기 덕담 나누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 어떤 정치적인 뭐 동맹을 뭐 강화했다든지 무슨 어떤 조약에 우리가 같이 뭐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져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번 정부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뭐 시장 경제를 좀 살리는데 계속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우리가 수출할 때 쿼터제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좀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금 저렴한 철강제들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철강 제품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니까
뭐 물가 하락에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거를 쓰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강하게 나오고 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쿼터제에 묶여있던 나라들이 미국이 이번에 이제 뭐 중국 제품들 보이콧하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걸 이번에 방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미국까지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또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또 쿼터제 약간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을 겁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무진들이 이미 그런 짜놓는 거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성과로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이 될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무언가를 정상들끼리의 외교는 만들어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지금 철강 쪽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원전 웨스팅하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야, 그거 우리 특허 기술 쓰는 거잖아 하고 특허를 걸었던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의 로열티를 지금 제공하는 걸로 물밑 조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방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뭔가 그 기업들의 이 실적이라든지 뭔가 좋은 내용들은 항상 대통령들이 그 나라 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우디에서 누가 와도 우리나라에 뭐 얼마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 선물을 항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이 철강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거 보면 그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철강주들 굉장히 강하게 오늘 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철강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도 오늘 우리 기술이 급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매일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1시, 2시 사이에 요 1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원전주 중에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드렸고, 뭐 짧게는 한 2% 정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내일로 넘기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지, 조정이 나오면 어떤 구간에서 추매를 하고 4월 26일까지 일정이잖아요. 그런 구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요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다가 제가 유튜브 방송합니다 하고 링크 띄워드리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면 종가에 사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 또 장중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시장 지금 어떤 흐름이니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장중에 딱딱딱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니까요. 그 1시간 방송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 샵 0082로 이주현 3글자 지금 보내시면요. 문자 바로 지금 발송됩니다. 그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상담 방송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종목 SOS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엔캠 85,000원. 자, 엔캠 한번 봅시다. 최근에 좀 주가가 괜찮게 움직였던 모습인데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캠이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제조 판매한다라는 이슈로 요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후발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죠.
앞단에 보시는 이런 저항 구간이 있었고 이런 저항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 돌파하고 이렇게 한번 시세 났다가 요 내려올 때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저항자를 돌파했던 구간을 지켜내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지금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저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누군가가 많이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 하한가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안 사니까 하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누군가가 많이 받아냈어요. 누군가가 많이 다시 사줬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봉의 대량의 거래량이 엄청 크게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가 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누군가 매집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가 상승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요. 지금 분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60분봉 한번 봅시다. 자, 거래가 한번 크게 터졌던 구간 지금 딱 저항 자리거든요. 요 구간 위로 일단 올라서게 되면 시세 탄력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한 87,000원 정도 요 구간에 횡보했던 뭐 중심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000원 정도, 86,000원 정도 요 구간대가 일단은 강한 저항일 것 같으니까 그 구간에서 아마 거래가 한번 터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물려 계시니까 그런 구간 오면 수익을 일단 짧게 한번 챙기고 절반 정도는 비중을 챙기는 겁니다.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한번 더 보시고요.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림이다. 그러면 보유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물량이 털어내는 모습이다 하면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정고점 부근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다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순환이 되면서 계속 움직인다 했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혼자서 이렇게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방송에서 제가 상담받았던 종목인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또 그때 가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조일 알루미늄이요. 조일 알루미늄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3,450원. 3,450원. 80%. 80%요. 예, 예. 와, 이거 선생님 저 혹시 저랑 상담 몇 번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처음이신가요? 이게 예. 거의 비중이 다 들어가셨는데 예, 예.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좀 돼가지고 몇- 4,270원에도 안 팔았거든요. 장기 보려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장기로 봐야 되는지. 그냥 조일 이걸- 알루미늄 이걸 장기로 봐야 되는지 지금 네. 위치에서 예. 글쎄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지금 시가총액 2,100원 이게 2차 전지 그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양극박 이 이슈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마 알루미늄이 일단 대장이거든요. 네. 사마 알루미늄을 따라가는 약간 그런 형태라서 이걸 그렇게 보고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실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적은 뭐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 시가총액 한 4,300원 뭐 너무 터무니없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사마 알루미늄을 따라가는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걸 이렇게 지금 N자 상승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예. 요 상승폭만큼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만 요 지금 단기적으로 요 우리 국면만 놓고 보면 3월부터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국면만 놓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지금 올렸다 내렸다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폭만큼 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잠시 차트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봐봅시다.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는다 하면 자 이렇게 한 5,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요. 네, 예. 손절가가 지금 여기서 보면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올라가면 이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네. 안 올라가고 요렇게 된다. 요렇게 여기를 깨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하락 추세를 타가지고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가를 네. 여기 지금 최근에 저점 잡은 3,050원 정도, 네. 3,05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 요거 네.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이게 사마알미늄을 따라가서 사마알미늄이 조정이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 종목은 신고가 갱신해놓고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속 간다 그랬을 때는 조일 알미늄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앞에 뭐 저항대 다 돌파해놓고 신고가 흐름으로 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3,700원짜리 앞에 거래량 터진 요 구간이 지금 오늘 고가기도 한데 고점이기도 한데 요 구간 위로 딱 올라서면 시세가 조금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4,200원에서 선생님 비중 80%는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분할로 수익권에서 조금 챙기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챙겨가지고 뭐 한 5,000원 정도 갈 때는 한 30%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좌를 갖다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다음 분 문자 상담입니다. 자, 세아제강 지주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이것도 이제 세아제강 지주도 세아제강도 그렇고 세아특수강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6,150억짜리 이제 시가총액인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가 툭 터졌죠.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매수가가 지금 15만 9천 원의 비중이 20%입니다. 15만 9천 원이면 여기 위에 좀 되겠네. 16만 원 조금 안 되게 보면 되겠네요. 요 정도네요. 자, 일단 철강주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철강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다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철강주들이 만약에 한번 어떤 모멘텀을 타가지고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한다. 뭐 자산의 재평가라든지 뭐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모멘텀을 타서 가치에 대한 재평가들이 좀 이루어진다라면 좀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2020년도, 2021년도에 한번 왔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 이제 이중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로 보는 게 좋고요.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대부분의 실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실적 가치를 이렇게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홀딩스,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양호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도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미 관련해서 어떤 이 철강 섹터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요번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4월 한 26일까지는 원전주라든지 철강주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그 저항 위치가 15만 5천 원짜리거든요. 요 저항 위치를 돌파하면 일단 16만 원까지는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저는 뭐 더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한 차례 하셨다가 뭐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저항자리예요. 저항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조정 안 받고 이렇게 다시 또 밀려 내려가면 또 시간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팔 걸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번 올라올 때는 또 심리적으로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올라오면 16만 5천 원짜리 거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을 다 팔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 절반 정도는 보유했다가 주가 또 만약 내려와서 한 13만 5천 원까지 또 밀린다. 그러면 절반 다시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전략 다 필요 없고 저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사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샵 0082로 이주연 누르시면 되고요. 박셀바이오 지금 최근에 막 어저께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 가고 오늘도 막 급등했죠.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 같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 하단에서 박스권 돌파할 때 딱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크게 수익 나시는 분은 한 40% 넘게 수익 나오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제가 박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지금 계속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라고 드리고 있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종목들로 매매도 해보시고요. 또 돈워리 스탁 제가 포트에 편입시키는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자, 다음 분 문자로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문의를 주셨고요. 51,600원의 비중이 40%. 자, 하나솔루션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태양광입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던 분이 아닌가 다른 분인가? 일단 평단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51,600원이면 지금 약수익권이다. 그렇죠. 약수익권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기업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었던 가격대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는 다음 성장 섹터입니다.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얼마만큼 캐파를 지금 늘린다라는 게 각 국가들마다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유럽에서는 뭐 풍력 타워 요번에 얼마 정도 캐파를 늘릴 거야. 아니면 태양광 얼만큼 늘릴 거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보다 4-5배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대륙에서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한화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큐셀,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그 태양광 물량을 보이콧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하나큐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대로 좀 보유를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요 추세 저항 라인이 딱 있어요. 차트상. 요거 지금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고요. 61선 이평선 돌파하면서 거래량 요 한번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시장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솔루션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 요거 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면 57,000원 정도 이렇게 저항자리 있으니까 요거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겠다. 그러면 뭐 6만 원 넘어가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6만 원 저는 넘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 48,0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요 저점을 이탈하면 뭐 일단 앞에 보이시는 저점 구간들 다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44,000원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JNK 시터요. JNK 히터. 네. 자, JNK 히터. 혹시 저한테 상담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JNK 히터를 처음이에요.
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분이신가 했습니다. 자, 이거 그 비중이랑 평단은 어떻게 되세요? 7,000원에 10%요. 7,000원에 10%. 네. 아, 이거 조금 오래되셨다, 그죠? 네, 오래됐어요. 자, 7,000원에 10%. 일단 수소 관련 섹터들 주가 흐름이 썩 나쁘지 않고요. 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그 뭐 전기차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하이넷 여기 이제 지분 투자도 참여를 해놨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그 수소 충전소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좀 예전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요. 지금 한 6,400원, 500원 요 자리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구간에서의 공방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요번에 제 생각에는 6,700원 이 저항 자리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세 나오면 일단 7,000원. 선생님 7,000원이신가? 네. 7,000원이시네요. 7,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올 것 같거든요. 7,100원? 뭐 7,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거래량이 한 어느 정도 터지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수소 섹터들도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한번 불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7,800원짜리가 딱 저항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오면 선생님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7,800원이요? 네네, 7,800원, 7,900원 여기 저항 자리니까 7,800원부터 나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그때 가서 또 뭐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7,800원 매도가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500원 돌파하면은 7,100원까지 간다고요? 네네, 6,700원짜리. 6,700원 돌파하면 7,800원, 7,900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JNK 히터 상담 드렸고요. 다음 분 문의 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 자, 여기 이거 신고가 가기 전부터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시세가 이제 한번 거래되면 크게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지금 올라갔죠. 신고가 종목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잘 갑니다. 자, 지금 한 그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틀 동안 눌림을 받고요. 지금 상승으로 약간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면 오늘 올라가려다가 앞단의 저항을 받고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오늘 자동차 섹터들이 전부 다 막 불을 뿜으면서 잘 가는 그런 흐름이었냐?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동차 섹터는 좀 쉬었어요. 오전에 좀 반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섹터도 실적적인 부분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이 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현대자동차의 뭐 23, 4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은 있다, 상승 동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400원에 샀으면 최고점에 샀네. 그죠? 요 최고점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런 데서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비중이 30%입니다. 이런 데서 최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신고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위치에서 살 때 비중을 30%를 샀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면 팔아야지. 이거 왜 버티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거 왜 버티고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니 망정이지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또 물려갖고 뭐 4년, 5년 들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매매를 이렇게 할 거면 비중을 갖다가 10%씩 분할로 이렇게 나중에 조정 혹시 나올 수 있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중을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좀 짜야 돼요. 30% 때렸다. 그러면 거기서 시세 주는 거 바로 내가 수익을 뭐 3%든 5%든 먹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이었으면 3% 5% 빠지면 손절도 칠 줄 알아야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 이거 뭐 차트 좋으니까 뭐 계속 갈 거야. 자동차 섹터 계속 갈 거야. 그러면 30% 여기 산 거는 이게 여기서 30% 비중을 이렇게 태운 거는 글쎄 전략상 좀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10% 태우고 아니 눌렸다 갈지 바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그냥 사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다음 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린 미래를 안 갖다 왔으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아 우상향 흐름이고 신고가니까 좋아 보여. 최근에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종목들 다 좋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비중을 갖다가 이렇게 사면 내려갈 때는 손절밖에 대응이 없습니다. 그 손절 안 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갔나 우리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0% 넘게 내려가서 13% 넘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매매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요. 운 좋으면 먹는 거고 운 나쁘면 잃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시장이 도왔다. 조상님이 도와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하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은 장 아니면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잔소리 시원하게 계속 해드릴 테니까 샵 0082 2주연 지금 보내셔갖고 들어오세요. 욕을 많이 먹어도 안 고쳐질 거니까 아주 많이 먹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어차피 제 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돈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 이렇게 손실 나시는 분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저는 좋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제가 뭐라 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9,400원짜리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생각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여기 최저점 구간 최근에 4일날 9,100원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13% 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조금 짧게 잡고 9,400원 대응하자. 여기 안 깨지면 보유하면 수익 챙기시는 관점,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했고요. 저희 도놀이 포트 들어가야 되니까 상담 못 받으신 분은 노란톡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도놀이 포트 잠시 후에 들어올 테니까 스탠바이 하세요, 여러분. 네, 자 지난 시간 종목들 도놀이 포트에 편입했던 거 수익률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익률 보셨죠? 나쁘지 않습니다. 장이 좋아서 저렇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놀이 포트에 편입시켰던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바이오 섹터가 좋을 거다 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만 안 갔어. 그죠? 참 속상하게도 박살바이오도 막 터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가고 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만 좀 안 움직여줬습니다. 아쉽게. 그러나 안 간 건 아니죠. 좀 느리게 움직였다 뿐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날 화요일날 방송 때 이야기 드리고 요날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했죠. 시초가 이하로. 그러면 분할 매수 잘 하신 분은 지금 수익이 한 10% 넘으실 거고 자, 뭐 시초가에 그냥 딱 사놓고 들고 있었다. 그래도 6%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떠냐, 박셀바이오 뭐 쌍봉이 됐든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손절가 제가 딱 잡아드린 가격대 깨지면 그 손절이에요. 여기 안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보유입니다. 여기 깨지면 우리는 손실 보고 잘라내고 나오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손실폭보다는 수익 내는 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 궁금하시겠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까나리아 바이오 선생님 샀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41,500원짜리가 저항인데 과연 여기서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른 도너리포트 종목들 여러분 매수하신 거 지금 수익이신 거 많죠? NI스틸 같은 거 제가 계속 가져가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지금 굉장히 수익 큽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너리포트에 있는 거 대응 노란 톡방에서 손절가부터 해서 어떻게 해라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고요. 내일까지 도너리포트 방송하고 나면 도너리 스탁 아마 도너리 스탁에서는 다른 전문가분이 또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반방송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이 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들어와 있으셔야지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도너리포트에 편입할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게임주를 가져왔어요. 갑자기 게임주? 자, M게임입니다. M게임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또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시장이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조정을 좀 받는 동안에 손절가를 이탈했었어요. 그때 제가 종목을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만약에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된다. 그때 또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 판호 발급을 해주는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노란톡방 없더라고요. 계속 물어보셨으면 제가 계속 대응을 해드렸을 텐데 어찌됐든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에 놓여 있어요. 그죠? 트렌드가 뭐 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올라가냐? 열혈 강호라는 게임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이 로열티를 받고 있거든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갔고요. 매출이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나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IP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고 또 올해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모바일 관련해서 이 PC로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MMORPG 그런 게임을 갖다가 모바일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기대감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붙어주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이 딱 보시면요. 추세 저항 자리를 딱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뭐 대단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몇십억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또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의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여러분 돌파하면 한번 붙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딱 잡고 손절가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보다 손절가겠죠. 손절가 8,500원 딱 잡으시고요. 8,500원 이탈 안 나오면 이 종목 그냥 한번 보유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져가 본다. 게임주 포트폴리오 없잖아요. 요거 하나 넣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도 최근에 괜찮은 흐름인데 저는 M게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외자 판호 요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M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도 실적 아니면 이런 모멘텀 부각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꽤나 있다 생각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노란 톡방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짜 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셔갖고 저 사람이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고요. 시장의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들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갖고 그런 것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주세요.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장이 너무 좋아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코스피 지수 26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2500의 저항 자리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상승 흐름 단기 폭은 2650이다.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받을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보시면 되고요. 딱 단기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안 나오면 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철강,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도 뭐 저점 공략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분할로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